아침 건강을 위해 드신 검은 콩.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돌덩이로 막아버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사연입니다. 올해 64살이신 박순옥 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전도사셨습니다. 병원 약은 화학 덩어리라며 입에 대지도 않으셨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것들로만 몸을 관리하겠다는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드니 샤워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문제였습니다. 고민 끝에 2년 전부터 검은 콩을 드시기 시작했죠. 새벽마다 서리태를 불려 삶고 믹서기에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점심엔 콩밥, 저녁엔 손수 만든 콩자반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런데 석 달 전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오른쪽 옆구리를 움켜쥔 채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신장의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콩팥 기능 수치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박순옥님은 억울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 평생 안 했습니다. 남들은 안 먹는 검은 콩을 2년 내내 챙겨 먹었단 말입니다. 왜 내 콩팥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범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억울합니다. 검은 콩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 불릴 만큼 영양의 보고입니다. 껍질에 가득한 안토시아닌은 노화를 늦춰주고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분들의 뼈와 혈관을 보호해주는 귀한 성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산삼이라도 독초와 함께 먹으면 약효가 사라지듯이 검은 콩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박순옥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드셨던 바로 그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습관처럼 곁들이는 우유 한 잔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단단하게 뭉치고 맵기 올라오는 짭조름한 젓갈이 콩팥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5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력이 철벽이라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끄떡없었겠지만 중년이 지나면 음식 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누적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검은 콩 가루 옆에 우유팩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콩밥을 드실 때마다 젓갈이나 장아찌를 반찬으로 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지금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의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검은 콩의 영양을 2배, 3배로 끌어올려서 여러분의 몸을 보약 먹은 것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줄 환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뜨끔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지금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찐득하게 굳어버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바쁜 아침에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우유에 타 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요즘 카페에서도 블랙빈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맛에 이끌려 드시다가 내 몸 안에 조약돌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이 둘이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젖은 모래를 뭉쳐 놓아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그 모래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찌꺼기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몸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밀려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옥 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챙긴다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두 개를 섞어서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되지도 못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특히 50이 넘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확 줄어들고 소화 효소도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소화력이 좋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가 빵빵해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인데 같이 먹으면 근육이 불끈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시겠죠. 환자분들 식단 일기를 보면 소불고기에 콩밥 드시고 뿌듯해 하십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구멍난 저금통에 동전 넣기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정성껏 모은 저금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금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동전을 넣을 때마다 줄줄 새어 나간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기서 저금통에 넣는 동전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저금통 바닥의 구멍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은 미네랄, 특히 철분과 아연을 유난히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 철썩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을 막아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한우 사서 드시고 정작 영양가는 병이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질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차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밤낮 없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곁들여 드시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바로 그것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원리를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밥상의 정석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조합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짤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공기가 순식간에 비워지죠. 하지만 여러분의 콩파티 조금이라도 지쳐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콩은 칼륨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3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들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된 세탁기 필터에 굵은 먼지와 머리카락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신장이 7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순옥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짤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밥도둑 중에 밥도둑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늘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하던 신장이 2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고 온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부어오르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나니 너무 막막하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뭘 곁들여서 먹으란 말입니까? 하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던 콩의 영양을 기사회생시키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 부럽지 않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반드시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던 콩의 영양을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콩팥까지 든든하게 지켜줄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천생연분,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드시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살짝 모자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넘어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빵이나 떡으로 때우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올려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흰 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벗겨져 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기름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 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제가 박순옥님께 권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쌀밥에서 현미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싱겁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이 주가 지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쏙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에서 직구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시도록 딱 세 가지 핵심만 정리해서 머릿속에 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순옥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놀라운 반전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식초랑 달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 두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는 음식 궁합의 비밀을 파헤쳐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옥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걸어 들어오시는 발걸음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쏙 빠져서 가뿐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쓸데없는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식습관의 핸들을 살짝 틀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분의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딱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줄줄 새어나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비를 반으로 줄이고 활기차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건강이 첫 번째였음이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